안녕하세요. 갓을 쓴 남자 간담입니다. 갓독쇼는 이번 영상에서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블러드 오브 제우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카툰으로 신화 이야기를 살펴보는 채널 성격에 걸맞게 세부적인 스토리에 대한 리뷰보다는 작품의 배경에 어떠한 그리스 신화 내용이 담겨있는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가 될 만한 사항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염려되시는 분들은 먼저 작품을 감상하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블러드 오브 제우스의 간략한 배경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이 생겨난 지 얼마 안 돼서 빛의 주인인 올림포스 신들은 어둠의 세력인 타이탄을 무찌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타이탄이 쓰러지면서 흘린 피가 바다에 흘러들자 거대하고 강력한 자이언트들이 생겨났고 신들의 왕국 올림포스를 파괴하기 위해 쳐들어왔습니다. 승부가 나지 않는 긴 전투가 이어지자 제우스는 자이언트들 중 두 거인에게 찾아가 올림포스 신들 편에 서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두 거인의 배신으로 신들은 승리할 수 있었고 자이언트들의 영혼과 시체를 분리하여 시체는 바다 깊은 곳에, 영혼은 지하 깊숙한 곳에 가두어 놓게 됩니다. 이후 한참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괴물 같은 외모를 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악당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바닷물에 떠밀려온 자이언트들의 시체를 먹고 악마 같은 모습을 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올림포스 신들을 섬기지 말고 개종할 것을 강요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제우스의 아들인 반인반신 헤로는 운명처럼 괴물들의 음모에 휘말리게 되고 또 다른 주인공인 여전사 알렉시아와 힘을 합쳐 그들에게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블러드 오브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를 어떻게 변형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탄들이 누구이며 제우스가 타이탄과 어떤 전쟁을 치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로 삼는 문헌은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와 아폴로도로스의 신화집입니다. 신들의 계보에 의하면 태초의 세상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생겨났습니다. 제일 먼저 모든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빈 공간인 카오스가 생겨났고 카오스로부터 땅, 지하, 사랑이 생겨났습니다. 이어서 어둠과 밤, 빛과 낮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땅 가이아는 하늘, 산, 바다를 낳았습니다. 아폴로도로스의 신화집에 따르면 이들 중 하늘인 우라노스가 코스모스, 즉 온 우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우라노스는 땅 가이아와 교합을 시작하였습니다. 가이아는 먼저 100개의 손과 100개의 머리를 갖고 있는 헤카톤 케이리스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외눈박이의 삼형제 키클롭스들을 낳았습니다. 하늘인 우라노스는 기괴한 외모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6의 자식들을 싫어하여 그들을 땅속 깊은 지하 감옥에 감금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이아는 6의 아들과 6의 딸들을 낳았는데 이들 12자식은 훗날 티탄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티탄의 영어식 명칭이 바로 타이탄입니다. 그런데 긴 시간이 흐른 뒤에도 우라노스가 지하에 감금한 6자식들을 풀어주지 않자 그들의 어머니 가이아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가이아는 타이탄 중 막내인 크로노스와 함께 우라노스를 응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타이탄 형제들과 역물을 일으켰고 가이아가 만든 강력한 낫으로 우라노스를 거세하여 그의 생식기를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신들의 계보에 의하면 그때 생식기에서 뿜어져 나온 핏물이 땅 위에 스며들자 가이아는 우라노스의 마지막 자식들을 잉태하였고 훗날 거대한 기간트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기간트의 영어식 명칭이 바로 자이언트입니다. 블러드 오브 제우스에서 타이탄의 피가 바다에 뿌려져 생겨난 자이언트들은 우라노스의 피로부터 태어난 기간트들을 차용한 것입니다. 페이덴 우라노스는 크로노스와 12 형제들을 티탄이라 부르며 저주를 내렸고 크로노스에게는 너도 자식에게 나와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건자에서 퇴장하였습니다. 타이탄들은 용무에 앞장선 크로노스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그런데 크로노스는 가이아와 한 약속을 어기고 지하 감옥에 갇힌 6 형제들을 결국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크로노스는 타이탄 중 하나인 레아와 결혼하였는데 왕자를 빼앗길 것이라는 예언이 두려워 레아가 차례로 낳은 5자식들을 모두 뱃속에 삼켜버렸습니다. 분노한 레아는 6번째 자식만큼은 살려내기 위하여 크로노스 몰래 멀리 떨어진 섬에서 제우스를 출산하여 무사히 성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른이 된 제우스는 메티스가 만들어준 구토제를 크로노스에게 먹여 자신의 형제들을 모두 토해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자신이 구출한 형제들과 힘을 모아 타이탄 진영과 맞서게 됩니다. 이처럼 제우스가 아버지 크로노스에게 역물을 일으켜 패권을 차지하려고 일으킨 제1차 우주대전을 티타노마키아라고 부릅니다. 블러드 오브 제우스에서는 티타노마키아를 차용하여 제우스 진영을 빛의 세력, 타이탄들을 어둠의 세력으로 변형하여
선과 악의 전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티타노마키아는 10년이 되도록 그 승부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이아가 제우스에게 지하 감옥에 갇힌 6자식들을 구출하여 동맹군으로 영입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제우스는 가이아의 조언을 받아들여 그들을 구출하게 됩니다. 블러드 오브 제우스의 배경 스토리에서 제우스의 편에 가담하는 두 자이언트가 바로 여러 개의 손이 달린 헤카톤 케이레스와 웨는바기 키클롭스를 사용한 캐릭터들입니다. 제우스와 형제들은 키클롭스들이 만든 새로운 무기로 무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헤카톤 케이레스들의 엄청난 활약에 힘입어 티타노마키아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제우스는 자신에게 맞선 타이탄들을 모두 지하 감옥에 감금하고 헤카톤 케이레스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권력을 나누어 제우스는 하늘, 포세이돈은 바다, 하데스는 지하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우스가 자이언트들과 벌인 전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가 티타노마키아에서 승리한 후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전쟁포로 들인 타이탄들을 풀어주지 않자 그들의 어머니 가이아는 제우스를 응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라노스의 핏물에서 잉태하여 낳은 거대한 자이언트들로 하여금 올림포스를 총공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가이아가 일으킨 제 2차 우주대전을 기간토마키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우스는 기간토마키아 이전에 신탁의 예언을 통해 언젠가 자이언트들이 자신을 공격할 것이며 그들은 인간의 힘을 통해서만 무찌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우스는 자신의 반인반신 아들로서 인간의 힘을 간직하고 있는 헤라클레스를 전쟁에 참전시켜 기간토마키아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블러드 오브 제우스의 주인공 헤로는 영웅 헤라클레스를 차용한 캐릭터로 제우스의 아들인 반인반신이며 자이언트들로부터 올림포스를 지켜내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 원전에는 블러드 오브 제우스에서 다루지 않은 제3차 우주대전이 있습니다. 기간토마키아에서 패배한 가이아는 포기하지 않고 역대 최고로 강력한 괴물 티폰을 낳아 다시 한번 제우스에게 도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들의 계보에 따르면 우여곡절 끝에 제우스가 티폰마저 무찌르자 그제서야 가이아도 제우스를 진정한 우주의 재앙으로 인정하고 더 이상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블러드 오브 제우스의 시즌2가 제작된다면 티폰과의 전쟁을 차용한 이야기를 풀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 원전에서 제우스가 권력을 차지할 때까지 3대에 걸쳐 2차례 영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3번의 우주대전을 치르고 나서야 우주의 재앙으로 공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블러드 오브 제우스는 그러한 내용들을 차용하고 순서를 재조합하여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시켰습니다. 그리스 신화 원전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갓톡쇼의 원조 그리스 신화 시리즈를 시청하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